안녕하세요. 방송한 노무사 TV의 방송한 노무사입니다. 오늘도 그 네이버 블로그 방송한 노무사와 함께 오늘 올린 글 중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정리해고도 그렇고요. 일반 해고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에도 해고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구제 신청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참 좋은 소리로는 안 들리더라고요.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자꾸 해고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물론 저희는 좋습니다. 많은. 자,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해고에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절차하고 부당성을 판정받았을 때 그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그 중간에 다른데 뭐 취업을 했을 경우에 그 중간 수입을 공제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하고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 해고는요, 근로기준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당연히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날짜가 좀 정해져 있는데요. 부당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도 민사 소송하고 틀린 행정 심판적인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런 해고 기간이 3개월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안타깝게 날짜가 지나서 하고 싶어도 이렇게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요. 요게 부당 해고 등이 있었던 날, 거기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서면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는데 뭐 전자로 신고하실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제 필요한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관련 당사자를 신문합니다. 그래서 신청인 피신청인 측에 이유서와 답변서 등으로 각자의 주장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이 대리를 해서 하게 됩니다. 일정 조사가 마쳐지면 신문 기일이 정해지는데요. 각 신문 기일에 본인들의 어, 소명, 그 다음에 이렇게 증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인을 출석케 해서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증인에 대한 부분이 직접 출석도 있지만 서면으로 녹취를 뜬다든가 서면 확인서 등으로 대신해서 청구서류로 제출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신문기일 당일까지도 언제든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은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조의 구제 명령 등이 신문기일날 신문을 하거나 물론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합의하거나 화해할 수 있는 이런 자체적인 해결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신문이 끝내고 부당 해고 등이 이제 성립한다, 부당 해고다 그러면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해야 되겠죠. 이 구제 명령은 원직 복직과 해고로부터 해고니까요. 원직 복직과 그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구제 명령을 하고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 구제 신청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요. 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게 중요한 게 이때부터 재심이나 행정소송의 날이 기산이 되기 때문에 서면을 통지하고 서면이 도달한 날로부터 그 기간이 기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도가 조금 보완된 부분이요. 이전에 그 구제명령의 효력으로 원직복직과 임금상 그때까지 임금 상당액인데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 규정을 새로 만들었죠. 근로기준법 제30조 3항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냐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배상 청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금전배상 청구만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아까 이제 기각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인용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과 그거에 따른 효과에서 원직복직과 금전배상, 그 다음에 금전배상만 이것도 가능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제명 등이 확정이 되면 이게 초심, 진호의 초심이라고 하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5번까지 최대 이렇게 내가 구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행정심판으로 초심, 그다음에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그다음에 재심 판정서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여기서 또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총 5번에 걸친 우리가 부당성 판정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내가 제기했다고 해서 1심에서 인용이 됐을 때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집행 부정지 효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재심 판정은 확정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아까 여기서 요게 구제 명령 등의 효력에 대해서 32조에 정해놨죠.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부분 저희가 이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을 경우에 그 각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이제 질문이 부당해고로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 명령에 따라서 원직복직을 지키고 부당해고 기간 그때까지 임금 상당액을 전해 이 부분은 이제 청구 취지의 원직복직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이 됐을 때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이었을 경우에 이분이 그냥 계속 놀았던 게 아니고 알바를 통해서 150만 원의 소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을 전액 지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50만 원을 빼야 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요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140만 원이에요. 여기 140만 원이 어디 없었는데 뭘까요? 여기는 여기 결론적으로 이제 휴업수당 최소한 휴업수당 이상은 지급해야 된다. 여기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그 규정이 정답인데 지금 하나씩 살펴보면 이거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노동법상 규정은 없고요. 민법 조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일반법으로 가야 돼서 일반법 민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휴업에 대한 부분이고 최소한 휴업수당 금액을 청구하는데 근로자는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요 기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 다른 곳에 취업해서 받을 경우에는 그 중간 수입은 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간 수입을 어디까지 공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민법 규정이 있고 요거에 따라서 중간 수입 전액을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안에서 보면 근로자의 평균 임금 200만 원일 경우에 아까 15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사용자는 직접 임금 상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그 공제 범위가 문제되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해고가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중간 수입이 공제가 가능하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고 기간 동안에 근로하지 못한 거는 사용자의 귀책,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최소한 휴업수당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 휴업수당인 평균 임금의 70%를 근로자에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지금 여기는 200만 원의 70%니까 14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당해고의 구제 절차와 부당해고 이후에 그런 중간 수입 문제까지 여러분하고 노려봤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